전화 통화한 거는 임정덕 의원님실의 보좌관일 테고요. 그리고 개헌과장 두 분이 통화했는데 통화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 무슨 얘기까지 했고 뭐 어떻게 느꼈다라고 하는 그 개헌과장이 느낀 그런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 것은 글쎄 어떤 취지에서 누구한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별도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가 계신데 제가 직접 알겠습니다. 의원하고 얘기한 시간 멈춰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국회 국정조사장이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여당 의원실과 군 관계자 사이의 보안 통화 내용부터 심리 상태까지 여당 측이 전부 파악하고 있는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요. 야당 장동혁 의원이 송곳 같은 질문으로 여당의 정보 유출 및 사찰 의혹에 허를 찌르며 현장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치열했던 국조특위 현장을 확인해 보시죠. 임정덕 의원님실에서 먼저 전화를 한 건가요? 아니면 개헌과장이 먼저 전화를 하신 건가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먼저 하신 건가요? 연락을 달라고 한 것은 보좌관이 먼저 오전에 국회 협력관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전화해서 통화된 거고요. 연락을 한 것은 제가 했는데 통화 수신 경위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며 팩트를 규명해 나가는 야당 장동혁 의원. 단순한 사실 확인인 줄 알고 방심하던 증인석의 분위기는 장동혁 의원이 여당의 부적절한 정보 입수 정황을 정면으로 파고들자 단숨에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통화됐고 전화 통화한 거는 임정덕 의원님실의 보좌관일 테고요. 그리고 개헌과장 두 분이 통화했는데 통화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 무슨 얘기까지 했고 뭐 어떻게 느꼈다라고 하는 그 개헌과장이 느낀 그런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 것은 글쎄 어떤 취지에서 누구한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별도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가 계신데 제가 직접 알겠습니다. 의원하고 얘기한 시간 멈춰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군 관계자 간의 보안 통화 내용과 감정 상태까지 여당 김병주 의원실이 모조리 파악하고 있던 기이한 상황. 장동혁 의원은 말문이 막혀 자문 변호사를 핑계대는 증인의 답변을 단칼에 끊어내며 여당 측의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던졌습니다. 지금 개헌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법적 논쟁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즉 뭐 형식은 좀 갖추지 못했더라도 국무회의 실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뭐 증인이나 누가 진술로서 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예. 정보 유출 추궁에 이어 곧바로 국방부 핵심 법무 책임자를 호출한 장동혁 의원. 주관적 증언에만 의존하는 여당의 공세에 맞서 사안의 본질인 객관적 법리 판단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며 청문회장의 주도권을 완벽히 가져옵니다. 절차적인 예, 그러니까요. 뭐 때문에 국무회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할 건 어떤 회의가 있었느냐는 결국 법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누가 있었다 없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근데 헌법에는 어떤 내용을 어떤 사항을 국무회의를 거치라고만 되어 있지 절차나 형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국무회의 규정의 형식과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있어서 위헌 위법은 중대한 위법 위헌의 경우에만 탄핵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은 국무회의 규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이 아닌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규범적 판단과 관련해서 1993년 8월 12일 날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 재경명령을 했습니다. 금융실명법과 관련해서. 그때 관련해서 이인재 그 당시에 장관이 쓴 페이스북을 보면 그때도 장관들을 불러 모았지만 국무회의는 없었다. 즉 국무회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회의는 없었다라고 페이스북에 써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93헌마 186 전원재판부 결정을 보더라도 그때도 국무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그런 국무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내용과 관계없이 절차상 위헌이다라고 주장이 있었지만 일부만 더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결정문을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장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그 내용이 합헌적이라 할지라도 절차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도 형식과 절차를 갖춘 국무회의는 없었지만 장관들은 모여서 어떤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긴급 경제 명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뭐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형식과 절차는 다소 미비하더라도 실질이 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판단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동의하신다는 첫 번째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요. 예, 그 부분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1993년 금융실명제 당시 헌재 판례까지 명확한 근거로 제시하며 단순 절차 시비가 아닌 실질적 행위의 유무가 핵심이라는 법리적 팩트 폭격을 완성한 장동혁 의원. 꼼꼼한 법리 무장으로 여당의 절차적 꼬투리 잡기를 무력화시킨 압도적인 질의였습니다. 여당 측의 부적절한 정보 입수 정황 추궁부터 헌재 판례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법리 검증까지 빈틈없는 논리로 국조특위 현장을 압도한 장동혁 의원의 사이다 명칼 질의였습니다. 여당의 부적절한 정보 입수 경위에 대한 조사냐? 법리적 실질성에 대한 판단이냐?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